AI. 요즘 이 얘기 정말 많이 하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새로운 기술 하나가 나온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일하는 방식, 심지어는 나라들끼리 힘겨루게 하는 것까지 말 그대로 문명 전체를 바꾸고 있거든요. 자, 오늘 바로 그 거대한 변화, 그 지도를 한번 같이 펼쳐보려고 합니다. 카이스트 김종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오늘 보는 AI는 10단계 중에 이제 1단계다. 와, 이게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죠. 우리가 지금 우와 하면서 쓰고 있는 챗 GPT나 그림 그려주는 AI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거대한 빙산에 진짜 딱 보이는 요만큼 그 일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남은 9단계는 도대체 뭘까요? 상상이나 되시나요? 자, 그럼 이 AI의 미래를 좀 더 제대로 알려면 뭘 봐야 할까요? 그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이거예요. AI의 지능 자체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챗 GPT 같은 생성형 AI입니다. 진짜 마법 같잖아요. 단어 몇 개 던져주면 시를 뚝딱 써내고 멋진 그림을 그려주고 복잡한 코드까지 짜주니까요. 인간의 창의적인 영역을 흉내내고 심지어는 그걸 더 확장하는 능력까지 갖추게 된 거죠. 근데요, 진짜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는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에이전트 AI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AI가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목표를 딱 정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까지 해버리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세요. 자, 예전 AI한테는 우리가 이렇게 말했죠. 야, 제주도 가는 비행기 좀 예약해줘. 딱 시킨 것만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나올 AI는 어떠냐면요. 제 캘린더를 쓱 보더니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보니까 다음 주에 휴가시네요. 좋아하시는 스타일로 제주도 여행 한번 짜봤는데 이대로 진행할까요? 이렇게요. 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읽는 비서, 파트너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면 결국 우리한테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딱 날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거죠. 그래서 내 직업은 괜찮은 건가? 나 앞으로 뭘로 먹고 살지? 이 문제요. 전문가들은 AI 시대에서 살아남을 직업이 크게 세 갈래로 나뉠 거라고 봐요. 첫째, 아예 AI를 만드는 사람들, 소수의 천재 엔지니어, AI 구축자들이죠. 둘째, AI를 자기 무기처럼 쓰는 사람들, 의사든 변호사든 예술가든 AI를 이용해서 자기 분야에서 거의 초능력자가 되는 전문가 사용자고요. 마지막 셋째는 AI나 로봇이 아직은 하기 힘든 아주 정교한 육체노동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셋 중에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숫자 좀 보세요. 8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000억 원에 가까운 돈인데 이게 뭐냐면 메타가 최상급 AI 연구원 딱 한 명 데려오려고 제시한 연봉 패키지래요. 말 그대로 소수의 천재가 모든 걸 다 가져가는 슈퍼스타 경제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반면에 그냥 좀 어중간한 기술이나 지식은 AI가 너무 쉽게 대체해버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일자리들이 정말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직업의 판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교육은 옛날 그대로 해도 괜찮을까요? 절대 안 되겠죠. 교육 시스템도 말 그대로 컴퓨터 재부팅하듯이 완전히 싹 갈아엎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교육의 목표, 그 근본부터가 바뀌어야 해요.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뭐였죠?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목적지까지 가장 빨리 가는 길에 외우게 하는 거였어요. 마치 내비게이션처럼요. 근데 이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답이 없는, 안 가본 길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까?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길을 만들어 나가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나침반 같은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개혁안들이 나오는 겁니다. 대학에 반도체 학과 10개 만들고 AI 전문가 1년에 1,000명씩 장학금 주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건 이거예요. 시험을 정답 맞히기에서 프로젝트 발표로 바꾸고 선생님들부터 AI 전문가로 다시 교육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교육에 그냥 내용 몇 개 바꾸는 게 아니라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개인의 일자리가 흔들리고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건 어쩌면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변화가 사회 전체를 덮치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놀랍게도 역사가 우리에게 정말 섬뜩한 경고를 하나 보내고 있어요. 바로 고대 로마의 이야기입니다. 튼튼했던 로마의 중산층,
그 시민 농부들이 왜 한순간에 무너졌을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전쟁에서 잡아온 노예들, 그러니까 공짜나 다름없는 노동력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시민들의 노동 가치가 그냥 빵원이 돼버린 겁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결국 나라에서 주는 빵과 서커스에 의존하게 됐고 결국 공화정은 무너지고 말았죠. 자, 이걸 오늘날로 가져와 보세요. 인간의 지적 노동을 대체하는 AI. 어쩌면 이게 바로 현대판 노예노동 아닐까요? 이런 엄청난 변화가 그냥 어느 한 나라 안에서만 조용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AI 기술 패권을 누가 쥐느냐를 두고 국가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걸 새로운 냉전이라고 부릅니다. 한동대 김학주 교수님의 말씀인데 이게 정말 현실을 날카롭게 찌릅니다. 사람들은 AI 거품이라고 하지만 이건 거품이 아니다. 미국과 중국의 군비 경쟁이다. 이 말은 즉 AI가 좀 위험하니까 우리 천천히 가자는 목소리가 아무리 나와도 이 경쟁에서 지면 끝장이다라는 국가의 생존 논리 앞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냉전 시대 때 반도체, 즉 컴퓨팅 파워에서 밀려서 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엄청납니다. 그러니 이건 단순히 돈을 더 버는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의 안보, 나아가서 세계의 주도권이 걸린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인 거죠. 자, 이렇게 아무도 멈출 수 없는 경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결국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려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미친 듯이 만들고 있는 이 엄청난 지능, 이게 과연 우리 인류에게 안전할 거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고어비달이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죠. 친구가 성공할 때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죽어간다. 좀 씁쓸하지만 이게 인간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자존심, 질투, 경쟁심 같은 아주 복잡하고 모순적인 감정으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AI는 특히 우리 인간처럼 생각하는 범용 인공지능 AGI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아가 없어요. 질투심도 없고요. 잠도 잘 필요가 없죠. 그냥 인류가 쌓아온 모든 지식을 한순간에 흡수하고 우리는 평생 봐도 못 찾을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 있는 말 그대로 우리의 생물학적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는 그런 존재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무서운 건 AI가 영화 터미네이터처럼 갑자기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너무 똑딱하고 너무 유능해서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AGI한테 이런 목표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온난화를 해결해. 그럼 AGI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겠죠. 그게 만약 온난화의 주범인 인간을 없애는 것이라면요? 우리의 의도는 좋았지만 그 결과는 인류의 파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렬 문제의 핵심이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던져본 적 없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이 더 이상 이 지구에서 가장 지적인 존재가 아니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의 존재 이유는 또 무엇이 될까요?